여러분, 심장 전문의로서 평생을 바친 분야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건강한 채소가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녁 식탁에 오르는 몇 가지 채소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있었죠. 저는 86세 심장 전문의 양재성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제가 어떻게 아직도 긴 수술에 참여할 만큼 건강한지 묻곤 합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저 역시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약 3알을 먹고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에서 깨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약 1알만으로도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비밀은 값비싼 약이나 어려운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녁 식탁에 놓여 있던 작은 채소 하나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다고 믿었던 채소들이 왜 밤에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채소들이 단순히 소화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관 건강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심하면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더라고요. 45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섬세한 부분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중요한 사실, 바로 건강한 채소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몇 년 전 겨울이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는데 74세 박영숙 어르신이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평소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 쓰시는 분이셨는데 그날 밤 갑자기 어지럽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숙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되면서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혼자라도 건강하게 살아야지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서 신선한 채소들을 사오셨거든요. 특히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 브로콜리 무침, 생마늘까지 빼놓지 않고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던 중에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혼자 사시던 터라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다행히 옆집 이웃분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와서 황급히 응급실로 모실 수 있었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초기 단계였어요. MRI 결과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죠. 평소 그렇게 건강에 신경 쓰시던 분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건강한 채소를 매일 빼놓지 않고 드시는 분이 왜 이런 증상을 보이실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 후로 여러 의학 자료들을 찾아보고 해외 논문들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채소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달라지면서 같은 채소라도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드시는 음식인데 오히려 몸이 불편해지셨던 적 말이에요. 아니면 평소보다 채소를 많이 드신 다음날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박영숙 어르신 일 이후로 저는 정말 심각하게 식습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의사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동안 환자분들에게 단순히 채소 많이 드세요 라고만 말씀드렸지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국내외 논문들을 찾아보고 비슷한 사례들도 조사해 보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채소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박영숙 어르신께도 작은 변화를 제안해 드렸어요. 저녁에 드시던 채소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 아침과 점심 시간에 충분히 드시도록 했죠. 그리고 생것보다는 살짝 데친 것으로 바꿔서 드시라고 권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부터 어르신의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2달째에는 어지럼증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3달이 지나니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셨죠.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똑같이 실천해 봤거든요. 저녁에 드시던 채소들을 아침으로 옮기고 양도 적절히 조절했더니 정말 몸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새벽에 깨는 일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혈압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3가지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한 알만 먹고도 수치가 완벽하게 나와요. 당뇨 수치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특히 가족 중에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어떤 채소가 언제 조심스러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시금치는 정말 훌륭한 채소예요. 철분도 풍부하고 엽산도 많이 들어있고 눈 건강에도 좋죠. 하지만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은 칼슘과 만나면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더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잠들면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데 이때 이런 결정들이 혈관에 더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시다면 저녁 시금치 섭취를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68세 정미경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저녁 시금치 나물을 빼놓지 않고 드시면서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칼슘제도 함께 복용하셨거든요. 무려 15년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찍었더니 혈관벽의 석회화가 꽤 심하게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정미경 어르신은 처음엔 정말 믿지 못하셨어요. 시금치가 나쁘다고요?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서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시금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시간과 조합의 문제라고요. 시금치의 옥살산과 칼슘제의 칼슘이 만나서 문제가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시금치는 반드시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드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데쳐서 드시길 권해요.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쳐도 옥살산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한 번에 드시는 양도 한 접시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신장 결석 경험이 있으시거나 칼슘제, 마그네슘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시금치는 아예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혈액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은 시금치를 주로 언제 드세요? 혹시 저녁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침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양파는 정말 좋은 채소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고요. 하지만 생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알리신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적당량은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왜 저녁이 더 위험할까요? 잠들면서 우리 몸의 혈액 응고 능력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데 여기에 생양파의 혈액 희석 효과까지 더해지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이미 혈액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75세 김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혈압약과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저녁 생양파를 큼직하게 썰어서 드셨어요. 2년간 정말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면도하다가 작은 상처가 나도 한참 동안 피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대변에서 검은색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위장관 출혈의 징후거든요. 응급실로 모시고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혈소판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어요.
김상철 어르신이 드시던 혈압약과 아스피린 그리고 매일 드시던 생양파의 상호작용으로 혈액이 너무 묽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그 후로는 생양파 대신 익힌 양파로 바꿔서 드시고 계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생양파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하루 반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양파를 물에 우려내거나 살짝 데치면 자극적인 성분이 줄어들면서도 좋은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돼요. 특히 저녁보다는 점심시간에 드시는 걸 권해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혈액 관련 약물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생양파는 피하셔야 해요. 수술 예정이 있으시다면 2주 전부터는 중단하시는 게 좋고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도 미리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혹시 생양파를 매일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양은 적당한지 시간은 괜찮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브로콜리는 정말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해요.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죠. 하지만 이 좋은 브로콜리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비타민 K가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중요한 비타민인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는 정반대로 작용해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브로콜리를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잠들면서 신체 대사가 느려지는데 이때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82세 이순자 어르신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심방세동이라는 심장질환 때문에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저녁 브로콜리를 한 송이씩 드셨거든요. 암 예방에도 좋다는 말을 듣고 6개월간 정말 꾸준히 드셨어요. 정기 검사에서 혈액 응고 수치를 확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INR이라는 수치가 1.2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와파린이 작용한다면 2.0에서 3.0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 정도면 혈전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어요. 이순자 어르신께 브로콜리 섭취를 조절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처음엔 아쉬워하셨지만 혈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 이해해 주셨죠. 2주 후 다시 검사했을 때는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그럼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주 2에서 3회 정도, 한 번에 반 송이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비타민 K 함량이 더 높아져요.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심장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브로콜리 섭취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특히 와파린이나 헤파린 계열 약물을 드신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브로콜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드셨나요?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식재료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좋은 효과가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춰주는 천연 혈압약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 효과가 겹쳐서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79세 최병수 어르신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약 두 가지를 복용하고 계셨는데 자연치료가 더 좋다고 생각하셔서 매일 저녁 마늘을 3쪽씩 드셨어요. 할머님이 마늘 장아찌를 담가주시면 한 번에 서너 쪽씩 드시곤 하셨거든요. 어느 새벽 4시쯤이었어요. 최병수 어르신이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한 어지럼증 때문이었죠. 응급실로 모시고 와서 혈압을 재보니
80에 5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정말 위험한 저혈압 쇼크 직전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 최병수 어르신은 마늘을 정말 조심스럽게 드시게 되었어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늘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한쪽 정도만 드시고 가능하면 익혀서 드세요. 생마늘보다는 구운 마늘이나 마늘 우린 물이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혈압약을 드신다면 마늘 드신 후에 혈압 변화를 꼭 확인해 보세요. 가정용 혈압계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저혈압 증상이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신다면 마늘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해요. 특히 베타 차단제나 ACE 억제제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당뇨약을 드신다면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마늘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고 계세요? 혹시 약과 함께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양을 좀 조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뛰어난 과일이에요. 맛도 좋고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하지만 토마토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으면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수면 중에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심하면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죠. 77세 조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토마토를 2개씩 드셨어요. 라이코펜이 전립선에 좋다는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드셨거든요. 처음 3개월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 새벽에 자주 깨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에서 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좀 차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려니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오셨거든요.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조기 심실수축이라는 부정맥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어요. 약물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상이 계속됐죠. 그러다가 식단을 자세히 점검해 보면서 토마토를 발견한 거예요. 토마토 섭취를 중단했더니 놀랍게도 2주 만에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었어요. 토마토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저녁보다는 낮 시간, 특히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 공복에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토마토 주스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스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농축되어 있어서 칼륨 함량이 더 높거든요. 주스로 드신다면 하루 1컵 이내로 제한하시고 물과 섞어서 희석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부정맥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토마토 섭취를 제한하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칼륨 조절이 어려워서 위험할 수 있고요. ACE 억제제나 이뇨제를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드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토마토를 주로 언제 드시고 계세요? 혹시 밤에 토마토 주스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을 바꿔보시는 걸 권해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예요. 하지만 생당근에는 섬유질과 천연 당분이 많아요. 이런 성분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어서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81세 한정순 어르신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관리를 위해서 매일 저녁 생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셨어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에 좋다는 말을 듣고 6개월간 정말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식은 땀을 흘리면서 깨는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점점 자주 일어나니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해서 24시간 혈당 변화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저녁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새벽 3시쯤에는 70 이하로 떨어지는 패턴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한정순 어르신께 생당근 주스 대신 익힌 당근으로 바꿔서 드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저녁보다는 점심시간에 드시도록 했죠. 단 2주 만에 혈당 패턴이 안정되었고 새벽 저혈당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당근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것보다는 익혀서 드시고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식사 중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 당근 주스로 드신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당근 주스는 생당근보다 당분이 더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요. 주스로 드실 거라면 하루 한 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당근 드시기 전후로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양을 줄이거나 시간을 조절하셔야 해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생당근이나 당근 주스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공복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45년간 환자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소중한 원칙들이 있어요. 이 원칙들을 지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채소도 시간표를 지켜서 드시라는 거예요. 아침과 점심에는 채소를 충분히 드시되 저녁 6시 이후에는 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채소들은 저녁에는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드세요. 우리 몸은 시간에 따라 대사가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는 약물과 채소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혈액, 혈압, 혈당과 관련된 약물을 드신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같은 채소라도 약물과 함께 드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평소 드시는 채소들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건강 체크예요. 혈압과 혈당은 집에서도 규칙적으로 측정하시고 특히 새로운 음식을 드실 때는 전후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3일 정도만 연속으로 체크해 보시면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요즘 가정용 혈압계나 혈당계도 정확하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생채소보다는 조리된 채소를 드시라는 거예요. 특히 저녁에는 생채소를 피하시고 살짝 데치거나 찌거나 볶아서 드세요. 조리 과정에서 자극적인 성분들이 줄어들고 소화에도 부담을 덜 줘요. 소금 간도 너무 짜지 않게 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고 특히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과식도 방지할 수 있어요. 다만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수분량을 정하세요. 같은 채소라도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4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절별, 상황별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 겨.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평소보다 10에서 15 정도 올라가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채소 섭취는 여름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난방이 잘 된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찬 생채소를 드시면 혈관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78세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작년 1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인데 그날 저녁 할머님이 해주신 생채소 샐러드를 드신 후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셨거든요. 샐러드에는 생무, 생배추, 생양파가 듬뿍 들어가 있었어요. 따뜻한 실내에서 차가운 생채소를 한 번에 많이 드신 것이 문제였죠.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간 거였어요. 겨울철에는 모든 채소를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오후 4시 이후에는 생채소를 완전히 피하시고 국이나 찜, 볶음 형태로 익혀서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의 온도도 체온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겨울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채소는 무예요. 생무에는 이소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김장철에 생무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소금에 절이거나 살짝 데쳐서 드세요. 무 생채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더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원한 생채소를 찾게 되시죠. 하지만 여름철 생채소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또 몸의 수분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채소를 과량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73세 박순래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 더위를 식히겠다고 매일 저녁 오이, 토마토, 상추를 듬뿍 넣은 냉국수를 드셨어요. 처음에는 시원하고 좋았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져 있었고 부정맥이 발생한 상태였어요. 여름철 땀으로 나트륨은 빠져나가는데 칼륨이 많은 채소만 계속 드시면서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깨진 거였죠. 여름에는 생채소를 드시더라도 양을 꼭 조절하시고 반드시 충분한 수분과 함께 소금기가 있는 음식도 함께 드셔야 해요. 특히 에어컨이 강한 실내에서 차가운 생채소만 계속 드시면 몸의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름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채소는 오이와 토마토예요. 둘 다 칼륨 함량이 높고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하루 오이 반 개, 토마토 반 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명절 때마다 응급실이 바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명절 음식 때문이에요. 평소 먹지 않던 음식들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추석 때는 나물 반찬이 가장 큰 문제예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버섯까지 한 번에 여러 가지 나물을 드시게 되는데 각각의 성분들이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82세 이영희 어르신은 작년 추석에 손자, 손녀들이 와서 너무 기뻐하시며 나물 반찬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드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기쁨에 평소보다 많이 드신 거였죠. 그런데 명절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확인해 보니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 있었어요. 명절 나물들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시금치와 고사리에는 옥살산과 사포닌 같은 성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명절 음식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평소 드시지 않던 음식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설날 떡국도 주의가 필요해요. 떡 자체보다는 함께 들어가는 고명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란, 지단, 김, 파 등이 들어가는데 특히 파를 많이 넣으면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감기나 몸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몸이 아플 때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평소 괜찮던 채소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생마늘이나 생양파 같은 자극적인 채소는 피하시고 대신 무나베를 끓인 물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수술 전후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수술 2주 전부터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채소들을 중단하셔야 해요. 마늘, 양파, 생강, 브로콜리 등이 해당되고요. 수술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자극적인 채소보다는 부드럽게 조리된 채소를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여행을 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평소 먹지 않던 지역 특산 채소나 산나물을 갑자기 드시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신중하셔야 하고요. 85세 정병호 어르신은 지리산 여행에서 산나물 정식을 드신 후 소화불량과 어지럼증을 경험하셨어요. 평소 드시지 않던 산나물들이 몸에 부담을 준 거였죠. 여행지에서는 평소 드시던 익숙한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미리 고려해서 더 안전하게 드시면 좋겠어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86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 병원에서 환자 어르신들을 만나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금치, 생양파, 브로콜리, 마늘, 토마토, 생당근. 이 6가지는 모두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채소들이에요.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드시느냐에 있다는 거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이런 채소들의 양을 줄이시거나 아예 피하시고 대신 아침과 점심에 충분히 드세요. 생것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드시면 자극적인 성분들이 줄어들면서도 좋은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혹시 이제 86세인데 이런 걸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92세로 처음 오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매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저녁 식단만 조절했더니 단 한 달 만에 증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95세에 오신 어르신도 계셨어요.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주무시다가 저녁 토마토만 줄였더니 일주일 만에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의지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제안 드릴게요. 저녁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 반찬 중에서 딱 하나만 아침 식탁으로 옮겨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시금치 나물이든 브로콜리 무침이든 하나만 아침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한 달 후에는 잠자리가 편해지실 거고 3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서도 좋은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요. 건강은 혼자서 지키기 어려워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정보를 나누며 실천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 그보다 값진 일이 또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이나 각오를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때로는 작은 다짐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되거든요. 86세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채소는 무엇인가요?